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돌비님 반갑습니다. 공주 아빠님, 아이고, 예. 또 큰 수술하고 오셨는데도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목소리는 좀 안 이상한가요, 혹시?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공주 아빠님 그래도 잘 돌아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공주 아빠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직업회담일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직업이 될지? 이제 부동산 임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괴담도 또 공주 아빠님이시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아, 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은 호실에서 3명의 사람이 혼자 극단적인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제가 특정 연도를 이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한 1, 2분 거리에 그냥 평범한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 저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늘 저만 보시면은 뭐 커피도 사주시고 뭐 간혹 가다가 차비도 주시고 아주 사이가 가까운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손님도 없고 영업도 좀 부진한 하루를 보내는 도중에 이제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한 대 제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한 4시에서 5시 그 사이였을 건데,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장님 건물 앞에 경찰차, 소방차, 과학수사대 차량, 그런 차량들이 그 좁은 골목길을 꽉 막아놨더라고요. 예. 사람들도 막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이제 사고가 크게 났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뭐 고독사? 그런 사고인가 싶어서 이제 슬 그쪽으로 한번 가봤죠. 걸어가니 저하고 친했다는 그 사모님이 아이고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지인분이 사고가 났나 싶어서 이제 가서 말을 걸어봤죠. 사장님 여기서 뭐합니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집 3층 세입자가 혼자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형사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저보고 이제 잠시 관계 없으면 좀 빠져라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눈물도 좀 많고 마음도 여린 그런 분이여 내심 좀 걱정이 좀 되긴 됐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형사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다들 빠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그 사장님은 3층 세입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302호에 사셨는데 그분을 좀 많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냥 정상인인 줄 알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손님을 받았는데 예.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이 성과 관련된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성범죄자들 다 이거 근처에 누가 있는지 조회 가능한 거 아시죠? 맞아요. 예. 우리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은 내 집 근처에 누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네. 당시에 거기에서 조회를 했을 때 전과가 3범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 동종 전과가. 무튼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나가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 사람을 넣은 부동산만 원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남한테 실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잘 지냈대요. 가끔 이제 보호관찰소나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와도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혼자 갑자기 그런 선택을 일단 하게 되었고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뒤였나? 집도 새로 청소를 다 하고 도배도 다 했다면서 이제 주인분께서 302호를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거나 뭐 사연이 있는 이런 호실은 임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제가 보러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 보러 가고 제가 열심히 임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분은 저를 신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냥 여타 평범한 그런 미니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하나에 안방이 있고 베란다 화장실 구조로 이루어진. 그렇게 그 집을 다 둘러보고 생각보다 깨끗하네, 뭐 다른 부동산들이 알아서 빼주겠네 하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 천장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 거실에 우리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LED 조명, 거실 조명. 그 옆에
피스 구멍이 한 6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탁 나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를 보고 거실 조명을 처음에 잘못 설치했다가 위치를 옮겼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해줬죠. 왜냐면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 거실 천장에 피스 구멍이 너무 많던데 이것 좀 어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엄마야 그게 왜 있지? 그 막으려고 했는데 엄마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도배업체 바로 전화해볼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해달라면 해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일단은 그 집에서는 나왔죠.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뭐 어느 날처럼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또 그날처럼 소방차랑 경찰차면 또 한가득 와 있더라고요. 와, 이번에 또 어디 집이지? 이 동네 진짜 왜 이렇지? 하면서 가보니 또 그 사장님 집이에요. 자초지종 또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302호 청소랑 도배 다 해놓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여성 세입자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선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구나. 좋은 거 가십시오. 오늘 혼자 그냥 속으로 묵념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그러고 또 몇 달 뒤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도배랑 청소 다 해놨으니까 또 방을 보러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혼자 집을 보러 가니까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올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리모델링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밝게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통화를 딱 끊으려는 찰나에 예전에 제가 처음 봤던 그 6개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사모님 요 천장 구멍 몇 달 전에 제가 막으라는 거 안 했네요. 이번에도 또 다 드러나와 있네. 또 이 사장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솔직히 그냥 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돌아가신 두 분 다 같은 자리에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하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런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멍들을 딱 제가 보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고 좀 소름도 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압축봉으로 커튼을 달지 않습니까? 창문 쪽에. 근데 그거를 천장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실 천장에. 근데 두 분 다 그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빨리 막읍시다. 이거 뭐 안에 콘크리트 안에 사이사이를 막든가 내가 봐도 등골이 땡기는데 이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내일 막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몇 달 지나고 또 그 경찰차랑 뭐 이런 것들이 골목에 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 그 302호 거기였고요. 이젠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이제 1층에 있는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막 주인 사장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몇 명이 막 이러는데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보증금 갖고 온다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세입자들도 이제 동료가 되어가지고 같이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인분은 막 울고 계시고 그 있던 막 형사님들이랑 경찰님들을 말리고 계시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선은 그 사장님을 좀 도와주러 갔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장님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집들보다 뭐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가 뭐 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월세도 그 세입자들을 전체한테 5만 원씩 다 깎아주고 명절 되면 세입자들 집 문 앞에다가 선물 세트도 걸어주는 그런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렇게 막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마디 했죠.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 명이서 여자 한 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진정들 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막 사장님은 제 옷깃 잡고 울고 계시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저보고 뭔 상관이냐고 욕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족한데 뭐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뒤에서 엄청난 분이 한 분이 오셨죠. 그 여자 사장님의 부친 아버지셨는데 나이가 7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이 엄청 유명한 유지예요. 그냥 재산이 뭐 그냥 어느 정도다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누가 내 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 보증금 내가 지금 당장 다 싸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또 치시면서 저한테 또 고맙다고 차비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돈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한 거였고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여자 사장님한테 연락도 없고 솔직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살짝 전화를 한번 해봤죠. 사모님 잘 지내시냐? 그날 그 아버님은 잘 들어가셨냐? 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그날 너무 고마웠다면서 막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정리됐냐 하니까 그 부친께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계좌를 다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인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본인들 원하는 날짜에 이사비까지 다 줄 테니까 다 나가라고. 그래서 2층에 노부부 한 팀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만 어디 오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나머지는 전체 세입자들이 이사를 다 나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문도 솔직히 좁은 동네에서 소문 날 대로 다 나서 당장 건물을 팔고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돈에 쫓기는 분도 아니시니까 당분간은 제가 좀 쉬라고 좀 위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사무실로 오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한 대로 하셔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 이 302호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3명 세입자 모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위치, 같은 방법으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맞고요. 세 번째 사건이 난 날 가장 처음에 세입자에서 그 대표로 소리 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옆방인 301호 세입자입니다. 이사 나가겠으니까 돈 돌려달라 했던 사람은 301호였고 문제는 302호고 이 30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엄청 오래 살았다 하더라고요. 6년 이상 사셨다 하더라고요. 301호 세입자 말로는 막 밤만 되면은 302호에서 누가 막 흐느끼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미칠 것 같다면서 그런 증상을 호소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03호도 마찬가지로 그 302호에서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밤만 되면은 시끄러워 죽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솔직히 302호에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구멍을 봤을 때 막 이질감 들었던 것도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같은 방법인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 여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뭐 대단한 뭐 영적인 능력이 있고 비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하긴 조금 애매한데 기가 하여튼 남들처럼 막 약하고 그런 편은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냥 욕이라도 해줄 테니까 301호랑 302호 비번호 달라. 오늘 내 하루 거기서 자겠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막 그놈의 정이 뭔지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후회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분이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거든요. 내가 아들처럼 막 생각을 해주셨거든요. 예. 뒤에 제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까지 주실 정도로 그런 하여튼 좀 관계가 엄청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러다가 진짜 뭐 있으면 내가 니를 어찌 보냐면서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억지로 그냥 잠은 자야 되니까 베개랑 이불만 301호에다가 302호 말고 301호에다가 넣어주고 제가 알아서 하루 있다가 뭔 일이 있든 없든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가 있다는 생각은 100% 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분명 뭐가 있고 이거는 뭐 사람을 홀리거나 완전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맞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봤자 산 사람이 더 안 세겠냐. 뭐가 튀어나오면은 그냥 막 성격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 체면을 했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을 나섰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막 빵도 사고 고춧가루랑 팥, 뭐 굵은 소금, 소주랑 소주컵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제 301호로 향했습니다. 예. 들어가니까 포장도 안 되던 새 이불이랑 새 베개를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방향제 디퓨저 같은 것도 여러 개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사왔던 이 향을 거실에 피워놓고 그렇게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제가 피웠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향 냄새를 맡으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있고 또 혹시나 다른 뭔가가 있으면은 이 냄새 맡고 한번 와봐라 좀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막 유튜브 우리가 한 번 보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정신없이 시청하다 보니까 시간은 한 10시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어차피 사람도 안 사니까 용변 보면서 담배나 한 개 피우고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딱 붙이는데 웅성웅성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있던 그 집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301호의 거실 쪽에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고 막 제가 복도도 나가보고 두리번거렸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2층의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 전체 4층짜리 건물인데 아무도 안 살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거실 벽면에서 사람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제가 챙긴 휴대폰 충전기 선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거실 벽에 딱 붙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 누구지 시간에 싶어서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이제 유튜브 소리는 끄고요. 가만히 벽에 귀를 딱 집중하니까 어떤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응, 그렇게 이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기계음 같이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남자 목소리는 확실한데 이게 뭐 이어지는 말이 아닌 계속 뭔가 다 끊어가지고 특정한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제 벽면 너머에는 이제 그 문제 302호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름이 솔직히 돋긴 돋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이 목소리의 주인이다. 이 여기 나오는 뭔가가 저 목소리 저놈이다. 이 지경까지 만든 원흉이다. 잘 걸렸다 싶어서 저는 이제 302호로 갔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막 영화처럼 문이 잠기고 그럴까봐 302호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놨습니다.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면은 누구나 안이든 밖이든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건전지를 다 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 메인 차단기를 탁 올렸죠. 올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두리번거렸는데도 아무도 없고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온 김에 제가 그냥 사왔던 소주에 소주잔 3잔 따라 놓고 그냥 좀 하고 싶은 말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정가운데 조명 밑에다가 향을 1개를 피워놓고 소주 3잔에 소주를 다 따르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담배도 당시에 3갑을 사와서 그거를 뜯어서 1개를 불을 붙여서 올려놨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이러시는 바람에 집주인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만하셨으면 다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한 잔씩 드시고 다들 각자 갈 길 가십시다. 라고 제가 이제 혼자 거실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는데 시선이 자꾸 천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천장을 가만히 제가 멍 때리면서 불은 다 켜놔서 화냈거든요. 네. 제가 가만히 천장을 보는데 6개의 그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멍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저기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딱 드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따라놨던 소주병이랑 잔이며 향이며 발로 팍 차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더 있다가 내까지 이거 뭐 잘못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크게 말을 했죠. 와, 내는 갑니다. 나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와, 나는 그런 선택 안 하니까 고마 여기 계시던 거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제가 이제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을 확 내렸습니다. 두꺼비 집을 불을 탁 내리면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순간 어두워지고 제가 문을 딱 닫으려고 이제 거실 쪽을 보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 천장에 남자가 매달린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대롱대롱 매달린 실루엣이 정말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와, 이거를 절대 내가 본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못 본 척하고 그냥 천천히 문도 쾅 안 닫고 그냥 최대한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301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충전기랑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이제 차로 돌아왔고요. 그때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너무 찜찜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밖에서 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이제 모텔 같은 무인텔? 그런 데 가서 하룻밤을 혼자 보냈죠. 하룻밤은 그렇게 혼자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2호 그대로 두면은 진짜 사단 날 것 같다. 아, 이거는 뭐 무속인을 부르던가 호실 자체를 막아두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막 수소문해서 뭐 유명한 무속인을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3달? 하여튼 되게 빠른 시일 내로 엄청 유명한 무속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날은 저도 그 자리에 조카라고 인사드리고 같이 있었거든요. 무속인 분은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로 TV에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과 그분의 제자분? 하여튼 그런 두 분이서 오셨고 그리고 주인 사모님하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이제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무속인 분이 저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뭐 좀 안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영가 하나가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조금 세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자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혹시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이는 건 아닌데 와 짜증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남자 실루엣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했죠. 아니 너 나름대로 달래주려고 소주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그랬는데 내를 죽일라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내 어떻게 못했으니까 지금 내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이 이제 가리킨 그 영가가 있는 위치를 향해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이런 마음이 좀 통했으면 했는데 저를 홀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를 도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이 혼자 그런 선택을 한 영가는 본인들도 함부로 못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나서고 깝치냐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아, 예. 듣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랬죠. 아, 내가 오지랖이네. 일단 알았으니까 선생님 하시던 거 마저 하십시오. 저는 요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주인 사모님도 무섭다고 저 따라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1층에서 한 30분, 40분? 하여튼 1시간 안 걸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무속인 분이 내려오시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집에 사람 홀리는 남자 귀신이 하나 있는 게 맞다. 걔가 여기서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이 남자 보니까 살아생전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 무속인분이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라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딱 이야기하는데 맞더라고요. 그 성범죄자. 이분의 생김새가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게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점들을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완전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분 말로는 저 남자 귀신이 홀리는 게 맞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자인데 좀 어린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저 남자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 굿이든 뭐든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주인 사모님은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무속인분이 하시는 말이 남자 귀신은 자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보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저 사람 아마도 이제 저 남자 귀신한테 생전에 엄청난 원한이 있는 그런 분 같다면서 갑자기 저희한테 큰 천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피가 엄청 묻은 천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대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코피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 양이 말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코피가 나면 사람 안 죽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께서는 저하고 주인 사모님한테 이제 뭐 부적을 한 20장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아마. 부적이랑 뭐 주의할 점 이런 거를 막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방은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을 봉쇄를 하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죠. 주인 사모님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고 302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어서 이제 1년이 지날 무렵에 다른 세입자들도 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주인분께서 한 기사 하나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302호 처음 죽었던 그 범죄자 남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피해당한 여성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진짜 이게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302호 남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해놓고 징역 겨우 몇 년 받고 나와서 또 그런 짓 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는 혼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날짜가 좀 이상했던 게 피해 여성분이 생을 마감한 날짜가 그 302호 남자가 혼자 그런 선택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제서야 1년이 넘게 지난 이제서야 이런 게 언론에 기사로 나오지 하는 것도 전 좀 의문이었고 그 무속인이 봤다던 그 남자 귀신 뒤에 있던 여자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주인 사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본 여자가 이 여자 같다면서 한번 무속인께 전화 걸어서 302호에다가 자기가 제사라도 좀 기도라도 좀 지내고 싶은데 한번 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인 여자 사장님도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 책임감 이런 게 좀 있는 분이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해서 그 무속인 분이 한 몇 달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또 같이 가서 1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그 방문을 열고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안에서 무속행위를 하셨고요. 근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2호 남자 귀신 저거는 진짜 천벌받을 놈이라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02호 남자 뒤에 있는 여자가 저 남자 때문에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고 저 남자가 어디에도 못 가게 붙들고 있고 지금 죽어서도 계속 죄를 짓게끔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도 그 죄가 쌓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다면서 돌아가신 이 날짜에 맞춰서 앞으로 매년 죄라도 한번 좀 올려드려라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뭐 계시는 그분들을 뭐 좋은 곳에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도 그 주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사를 계속 지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시다시피 한 번 죄를 지내면 계속 지내야 돼요. 네네. 지내다 안 지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네. 죽어서 뭔가 원한 때문에 그렇게 어찌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네. 인과율을 어기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공주아빠님께서 그 형상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무섭다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요.
그러니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를 저렇게 만들겠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당시 뭐 얼굴에 형 이런 거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그림자처럼 딱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였었거든요. 솔직히 무서웠죠. 근데 무서운데 막 엄마야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자니 또 괜히 막 지레 내가 겁먹은 티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길을 여기서 제가 꺾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태어난 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또 이제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서 그런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네, 무섭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집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범한 예 어떻게 사회초년생들이나 뭐 네, 유명한 직원들이 곳 사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에 있네요. 항상 이런 근데 일은. 더 무서운 거는 네. 그런 귀신보다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를 하다 보면은 세입자들이 본인들 비밀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방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기들은 계약기가 나니 빨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약속대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 세입자가 이제 다리에 있는 그 전자발찌 충전하고 있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뭐 그런 안 좋은 거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참 네네. 애매한 게 뭐 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한테 뭐 범죄 이력을 뭐 떼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구해볼 그렇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떼오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쵸. 그 애초에 그게 네. 불법이니까 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맞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면은 또 인권 뭐 문제고 이런 게 또 그렇죠. 뛰어버리니까. 네, 네.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부동산 괴담을 또 들고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회복하시면서 또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은 공주 아빠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 공주 아빠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수술하고 오셨는데 또 건강하시라고 많은 응원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시드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이분은 현재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직업괴담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고 많이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부동산 직업괴담이 또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건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한테 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제 30대 가장이고요. 대학생 자취방부터 가족 단위 집, 매매, 개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다고 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게서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 다음 이야기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처음 부동산 시장에 도전했을 때 일입니다. 네. 이 일이라는 게 마냥 손님 데리고 안내를 하고 계약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발품을 팔아서 매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손님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원룸 월세 매물만 지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 이제 저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똘비라는 가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1년 정도 공기업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방 좀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겠다 하고 열심히 매물을 찾았죠. 이 똘비라는 친구는 극한의 가성비를 좀 따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월세는 저렴해야 되고 집은 넓어야 되고 컨디션은 관계없다. 하여튼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때마침 정말 괜찮은 가격에 이제 뭐 저희 사무실이랑도 가깝고 저희 집이랑도 가까운 곳에 이제 1층에 있는 분리형 원룸 하나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보러 갔죠, 방을. 이 집을 제가 임대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그날 본 그 1층의 102호 그 호실은 느낌이 조금 쎄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든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이상하게 화려한 나전 칠기로 된 그 나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장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무튼 찝찝하게 그 집을 보고 나왔는데 친구는 보자마자 이 금액에 이 정도면 꿀이다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뭐 소문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제가 계약한 세입자분들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도 영 찜찜한 마음이 저는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기분이 쎄해서 계약하지 말자 하는 것도 웃기고, 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친구가 이사를 하고 저녁에 똘비 친구 자취방에서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뭐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남자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가 똘비라는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이 친구한테 지금 연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의미 없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한 2시경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내 귀신 봤다.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니한테 전화가 올 것 같더라. 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멘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당시에 이 말을 해서 친구는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임대할 때 뭐 소문이나 이상한 기운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대학교 때 한 번씩은 살아본 그런 원룸이거든요. 그렇게 똘비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제가 걸어갔죠. 사실 제가 특정한 위험한 장소나 그런 데 가면은 제 스스로 몸에서 좀 저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골이 딱 하고 땡긴다던가 뭐 머리카락이 삐죽하고 쓴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1층에 딱 들어서니 등골이 딱 땡기면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분명히 같이 집 보러 오고 술 먹을 때는 이런 느낌 안 들었는데 찜찜함 정도가 다 했는데 이 집이 맞나? 이 정도면 완전 다른 집인데,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무튼 배를 눌렸죠. 그러니까 똘비가 눈이 퀭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죠. 야, 니 눈이 산 사람 눈이 아니다. 개안나. 무슨 일 있었냐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은 한 3일 전으로 돌아갔고 똘비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집 주차장에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태우려고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주차장 모퉁이에 키가 굉장히 큰 여성이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키가 85에서 90 사이? 키가 정말 큰 여성이 머리를 푼 채 가만히 서 있었대요. 똘비는 와씨 무서워라, 뭐 왜 저러고 있노 이러면서 담배를 마저 태우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 그 여성이 어느덧 자기 바로 앞에까지 와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여성을 피하지도 못한 채 이제 똘비는 가만히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여성이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2개가 깊게 파진 채 이제 똘비를 코앞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 길로 똘비는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똘비는 본인 집 침대가 아닌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내가 갑자기 공부를 좀 무리했나? 악몽을 꿨나? 언제 집에 들어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이불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때 한 몇 분 뒤면 우리가 이제 깊게 잠들 것 같은 막 그 온몸이 나른해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똘비 쪽으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똘비는 실눈을 살짝 뜨고 현관문 앞에 보니까 키가 큰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똘비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보고 새우잠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똘비가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걷어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본인 옆에 스르륵 하고 있는 거랍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고 이제 평소 불교 신자였던 똘비는 막 용기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막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여성이 똘비의 가슴 쪽에 손을 쓱 올리더니 귀에다 대고 나도 불교, 내꺼 이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귀에다 대고 비명소리를 따라 했답니다. 내가 으악 하면은 그 여자도 귀에다 대고 으악 했던 거죠. 예. 그렇게 도망가듯 일어나고 막 일어나자마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가 되었든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진정이 다 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스터디 카페에 가서 잠을 조금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둘째 날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면은 첫째 날과 똑같이 그 여성이 누우면서 내꺼 귀에다가 속삭이고 친구가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면 귀에다 내가 약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러면 또 잠에서 깨고 도망 나오고 이거를 3일 동안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옥 속에서 그 3일을 보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고 좀 당황했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살짝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이제 이유 없이 시비 거는 이런 영가들은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물어봤죠. 똘비한테. 야, 니 혹시 길바닥에서 뭐 주워온 거 있나?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니한테 자꾸 내 거 하는 거 보니까 니가 뭐 주워온 거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길에 떨어진 거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닌 거 나도 잘 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벌어진 거 가지고 오고 그러지 않는다.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리 뭐 가성비를 따진다 해도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건설회사 소장님으로 계셨고 네. 또 집도 유복하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오늘 또 나오면 내 4일 연속이다.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내하고 좀 같이 있어주던가 내가 너네 집 가서 자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좀 다독여줬습니다. 진정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라. 옆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친구를 좀 제가 다독여주고 먼저 재웠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았고 제가 이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얘가 자면서도 식은땀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건으로 땀도 좀 닦아주고 뭐 손잡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친구는 자게 두고 저는 이 일의 원흉을 좀 찾고 싶어졌죠. 그렇게 이제 집을 막 구석구석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원룸이다 보니까 뭐 뒤질 것도 없고 짐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옵션으로 있는 메릭병 드럼 세탁기까지 드러내서 뒤질 정도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뒤졌다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수확도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7시쯤에 이 녀석이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와 진짜 니 뭐 있냐 니랑 같이 자니까 꿀잠 잤다면서 막 니 진짜 뭐 있는 거 아니가 하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준 게 다고 이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와 아침에 맥모닝을 시켜 먹고 저는 사무실로 갔고 친구는 이제 스터디 카페로 향했죠. 그날 술 약속이 있었던 저는 이제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공부하는 애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직 카페에서 공부 중이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술 약속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전화해라. 늦게까지 안 잔다 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었고 만났다 하면 만취까지 막 달리는 그런 멤버였는데도 술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예.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가는지 뭐 맛도 안 느껴지고 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한 2병은 저 혼자 마신 것 같은데 알딸딸한 느낌조차도 안 들더라고요. 괜히 막 불안하기만 하고 정신만 더 말똥해져갖고 예.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당시의 시간이 밤 12시 정도가 되었고 컴퓨터를 켜서 당시에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 해가지고 그걸를 조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 새벽 2시가 다 되어갔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친구한테 전화 올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람을 맞춘 것처럼 2시가 딱 되니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날과 좀 다르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침도 막 하면서 친구야 내 진짜 죽을 뻔했다. 내 좀 살려도 이번에는 내 목까지 쪼르더라. 내 너무 무섭다.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똘비한테 제가 전화를 안 끊을 테니까 기다려라. 금방 갈게 하고 집에서 제가 막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팥하고 소금, 고춧가루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 3종 세트는 아직까지 제가 집에다 항상 챙겨두거든요. 그렇게 똘비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억수같이 퍼붓는데 제가 이제 한 손에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그 우산 갈고리에다가 이제 그 3종 세트를 걸어둔 채로 그렇게 제가 집을 향해 걸어갔죠. 참고로 당시에 똘비집과 제가 살던 자취방 도보로 한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전화기가 갑자기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제 딱딱딱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폰을 보니까 이 통신 주파수라고 하죠. 이게 잘 안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비가 많이 와서 끊기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야, 전화가 잘 안 들린다. 곧 가니까 전화 끊겨도 겁먹지 마라. 그렇게 얘를 진정을 딱 시키는 와중에 폰이 딱 하고 꺼지더라고요. 이 통화가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제 전화기 자체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폰을 키려고 하니 전원이 부족하다고 떴고요. 근데 제가 제 직업 특성상 저는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꼭 중요한 전화나 문자는 폰이 꺼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쉬는 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는 항상 이 충전기로 꼽아둔 채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나올 때도 100%였거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얘가 내를 약간 방해를 하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억측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제 똘비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똘비는 뭐 화장실 불까지 다 켜두고 침대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랑 인사도 안 하고 창틀, 문틀, 신발장 입고 집에 있는 모서리란 모서리, 구석 모든 곳에는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왔던 고춧가루랑 파, 소금을 섞어 뿌리고 마지막에는 그 침대 앞에 바닥에다 제가 그걸 다 부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의 이런 이상 행동을 보고 겁을 더 먹었었고요. 그렇게 다 부은 다음에 제가 허공에 대고 혼자 막 욕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뭐 야 임마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죽이는데 너 혼자 여기 있을 테니까 나와서 내 목도 한번 졸라봐라. 그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친구를 제가 저희 집으로 보냈죠. 친구야, 일은 내가 쉬면 된다.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내가 여기서 오늘 뭘 볼 때까지 안 나갈 거다. 니도 책 챙겨서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다독여주고 친구를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집을 나가고 저는 불을 다 끈 채 침대에 걸터 앉아 계속 혼자 욕짓거리를 했죠. 솔직히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꼭 뭐에 쓰인 놈처럼 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20-30분을 신명나게 욕을 하니까 이제 막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도 오고. 그래서 친구가 사놓은 라면 하나 몰래 끓여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가 말한 대로 잠이 들랑말랑 딱 맨정신과 꿈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잠이 막 들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누가 이제 밖에서 따가워 내꺼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와, 소름이 진짜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 마음속으로는 와 진짜 나타났네.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센 척이나 센 척 다 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몸을 움직이려는데 가위에 딱 눌렸더라고요. 이 정신은 맑은데 가위에 눌린 걸 보니 저는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위에 좀 자주 눌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가위에 눌리는 건 좀 꿈이라고 자기 체면을 많이 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이 가위가 눌리면 보인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튼 그렇게 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시커먼 여자가 바닥에 제가 뿌려놓은 그것들을 천천히 피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다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덧 제 옆에 살짝 눕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눈을 제가 감고 있어가지고 직접 보진 않았는데 딱 본능적으로 옆에 누군가가 눕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은 제 속으로 어쩌지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가 한 손으로 제 목을 엄청 강하게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제 머리끄댕이를 딱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쥐어뜯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눈을 딱 떴습니다. 옆을 보니까 눈에 그 구멍이 난 여자가 입을 쩍 벌린 채 딱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정말 큰 소리로 이 세 마디를 딱 외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꾸민 건 다 아는데 진짜 목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온몸에 경련도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신음을 하고 있다가 제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얘한테 왜 이런 꼴 당하고 있지? 갑자기 열받네. 하여튼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할 말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몸 안 움직이지는 게 다행이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진짜 한 번만 움직이는 순간 막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시커먼 입을 씩 웃으면서 손을 탁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도 딱 풀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바로 양손으로 그 여자의 목을 있는 것 조르고 욕을 했죠. 네가 뭔데? 죽었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되지 왜 내한테 이러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여자가 제 손에 목이 졸린 채로 또 씩 웃더니 고개를 갑자기 돌리더니
거기가 옷장인지 벽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가락으로 그곳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꿈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거울을 딱 봤는데 뭐 머리에서 이게 무슨 비 맞은 애처럼 땀이 막 줄줄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세수를 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봤는데 내 목, 팔, 옷을 벗으니까 겨드랑이 밑 무슨 메타장 맞은 애처럼 버릇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게 악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뭐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아 이거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당시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다시 친구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내 거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뒤지다가 이제 순간 그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방향 거기에는 그냥 벽면이랑 옷장이 있는 딱 그 사이였거든요. 그 옷장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이 집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질감이 그 옷장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사 올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옵션이었는데 뭐 정말 우리 옛날 주택에 있는 그런 옷장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기장이라고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에 인기 있던 그런 옷장이었습니다. 가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나기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원룸에 있는 것도 솔직히 조금 웃기고 아무튼 그 옷장을 가만히 보는데 아 이게 이질감이 더 강하게 이제 딱 들더라고요. 아 왜 처음부터 내가 저걸 못 봤지? 원래 저게 있는 저게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옷장 문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참 특이하게도 슬라이더식 가로로 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하단에는 2단 수납장이 있고 위에는 뭐 이불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전부 개방한 다음에 친구 옷 다 빼내고 휴대폰 플래시 켜서 구석구석 다 찾아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니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 나기장 문을 갖다가 뜯었습니다. 슬라이더 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강제로 문을 딱 뜯으니까 갑자기 그 내부에 저도 못 봤는데 큰 거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거울이 깨지면 안 되니까 발등으로 거울을 딱 받쳤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다시 드는데 뒤에 뭐가 만져지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이제 문 작은 벽에 기대놓고 거울을 뒤집어서 보니까 거울 뒷면에 무슨 큼지막한 종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하고 종이를 딱 뜯어서 보니까 엄청 큰 종이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쫙 펼쳤는데 와 이게 뭐 소름이 돋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귀신 보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종이가 더 무섭더라고요. 예. 시뻘건 유성 매직으로 그 A3 용지보다 큰 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글을 빽빽하게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문구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건 손대는 놈은 내가 직접 죽일 거다. 내 볼펜, 내 옷 하나라도 가져가는 놈 다 죽일 거다. 돌려줘 내 거.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억울하다. 경매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막 이런 말들이 막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써놓은 협박성 그런 멘트 같았는데 빈틈없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빨간 매직으로. 그걸 보자마자 나기장이랑 거울 쪽지를 원상 복구해놓고 제가 쪽지는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소금이랑 팥, 고춧가루 이런 걸로 제 손에다가 뿌린 다음에 막 살갗이 벗겨지게 막 제가 씻어냈었어요. 너무 그게 불결하고 좀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렇게 친구한테 만나자고 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죠. 야 이거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전화할게. 그러고 저는 다음날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인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한 게 길거리에 버려진 거 좋다고 들고 와서 옵션으로 설치해놨다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그냥 앞뒤 말 다 따르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102호에 있던 옷장 길거리에서 주워왔죠. 주인이 맞습니다. 상태도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갖고 용달 불러갖고 갖고 왔는데 와예 곰팡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짜증이 진짜 머리 끝까지 나는데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줬고 그 쪽지는 당시에 제가 문자로 보내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장님은 마지못해서 치워준다 하고 용달을 불러서 치워주셨고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장소 그대로더라고.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다음에 버리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나기장이 제자리로 가는 거 보고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제가 그 어포랑 막 소주, 과일 이런 거를 몇 개를 막 가져왔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그거를 까고 친구랑 같이 이제 묵념을 해드렸고 그러고 한 며칠 뒤인가 그 친구 놈 꿈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억울하다, 서럽다 막 이런 신세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괜찮으시냐면서 친구가 따뜻하게 그 여성분을 안아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친구한테 고맙다 해라 이라고 꿈에서 깼대요.
친구는 이제 아마 그분이 그분인 것 같다 하고, 그 이후로는 뭐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뭐 그 집에서 이상 현상이나 가위조차도 안 눌렸고요. 그러고 친구는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있다가 자기가 원하던 그 공기업에 공채로 합격해가지고 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가 이제 좀 들은 게 하나 있었었는데 네네. 그 집주인분들 원룸이나 이런데 분들 중에서 막 장롱이나 네네. 이런 거 주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젊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시고 예. 건물주들 중에 뭐 한 3, 40대 이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사 나가는 집 앞에 가가지고 뭐 버려진 거 있으면 들고 와갖고 쓸만한 거 있으면 옵션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하시. 그러면 이제 풀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보면 진짜 풀옵션이네 하는데 이제 주워 왔는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지 아닐지는 그렇죠. 모르는 뭐 거니까. 사연이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는 없네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버려진 거 설치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도요? 네. 근데 냉장고는 우리가 청소해서 쓰면 된다고 하지만 세탁기는 진짜 다 뜯어보면 정말 더럽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건에 귀신이 붙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세입자가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사실 법적으로 귀신 나온다고 다시 보증금 돌려달라 증명이 안 되니까. 해도 그게 네.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네. 또 이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공주 아빠님은.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면 방송에서 차마 얘기 못할 것도 많죠. 이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여성 세입자를 데리고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배를 눌리고 안에 계시는 그 기존 세입자한테 집 보러 왔다 들어가겠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네 이러더니 앉아가지고 발목에 있는 그 발찌에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저 진짜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냥 손님한테, 특히나 여성 손님이니까 네. 그냥 눈치 주고 나갑시다,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 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잠깐만요 하면서. 네. 거실 바닥에서 그거를 딱 충전기로 꼽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충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끊기면 안 된다고 끊기면 하더라고요. 바로 찾아오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뜩함을 넘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진짜 저는 그 사람이 당시에 바퀴벌레보다 더 불결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네.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이 이렇게 또 쿠키 섬뜩한 또 현실 공부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직업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 전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돌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주 아빠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겪은 섬뜩한 이야기들을 아예 저희 또 시들무에서 꽉 잡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주 아빠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배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직업괴담도 있었고 직접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랄룰라 아세요? 랄룰라 오늘 봤습니다. 예.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랄룰라 데이라고 하나 만들 예정이긴 한데 오늘 레츠가 기린 말고 랄룰라로 한번 가보죠. 자, 일단은 오늘 랄룰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랄룰라. 랄룰라! 저도 한때는 이 컴퓨터 게임에 미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략 한 10년 정도 했던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할게요. 대략적으로 여럿이서 모여서 사냥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물론 게임을 하면서 길드원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 세팅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 명이서 전화를 하면서 그런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 게임을 하다가 요 길마 형님께서 저보다 2살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네. 우리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술이나 한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저야 뭐 그때는 시간이 남아도는 상황이었어서 네. 뭐 날짜만 정해주시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안 된 상황이었는데 길마 형님께서 마침 수도권 쪽으로 올라온다 하셔가지고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올라온다 하셔서 그러시면은 올라오는 시간 맞춰갖고 수도권에서 도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모 날짜를 잡아서 요 수도권 인천에 모이게 됐어요. 저도 그때 당시 게임을 굉장히 오래 즐겼기 때문에 저보다 1살 어린 이 돌비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했어요. 실제로 만나지만 않았지 랜선 인연으로 따지면 거의 뭐 가족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까지 다 할 정도로 네. 이런 친한 사이였는데 마침 이 똘비도 온다고 해서 잘됐다 같이 두루두루 만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모 날이 되어서 저희는 다 같이 인천의 한 동네에 모이게 됐어요. 20대 30대 이렇게 모이는 동네가 있는데 술집에 대략 한 14명 정도 모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길마형 그리고 길마형 여자친구 그리고 똘비 저 이렇게 4명이서 테이블을 잡게 되고 나머지 길드원들은 각자 테이블을 잡아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 얘기를 해봤자 99%는 게임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인사도 하고 누가 그랬네 어디 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유전자 자체가 저희 가족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알코올 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체질이에요. 술도 안 취하고 예. 다음날 수치도 일단 없습니다. 술을 취해서 필름이 나가본 적도 없었고 왜 술이 취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체질이 이렇다 보니까 술이 안 취한다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길마 형도 야 나도 어디 가서 술로는 져본 적 없는데 잘됐다 우리 이 테이블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저와 길마 형은 앉은 자리에서 소주를 진짜 옆에다가 빈 짝을 갖다 놓고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귀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새벽녘에 남았던 인원이 마찬가지로 저 똘비, 길마형, 길마형 여자친구 이렇게 4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예. 저는 술을 하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이 다 돼 가도록 그렇게 술을 먹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결판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길마 형님께서 야 됐다 너 이렇게 술 잘 먹는 거 알겠으니까 우리 이거 낙병하고 해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똘비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지 않았기 때문에 똘비 그 다음에 길마 형이 여자친구분은 안에 계시고 저와 길마 형은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와서 낙병 먹자고 해서 술을 까갖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쯤 새벽에 이모님께서 전화가 와요.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러이러해서 모임 와서 술 먹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만 먹고 들어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이거 막병이라 이것만 먹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딱 자르더니 그만 먹고 들어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모 분명히 얘기했다 그만 먹고 들어가 이렇게 좀 약간 싸늘하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형님 같이 저도 이거 먹고 가야겠네요 싶어갖고 한 2잔 더 마시고 기억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메스꺼운 굉장한 두통을 동반함과 동시에 저는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서 죽겠다.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막 속도 쓰리고 머리도 깨질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예. 분명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게 이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들어와서 그 막병을 까서 2잔까지 먹은 기억은 있는데 그런다고 그 중간중간 흐릿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2잔 정도 먹고 그냥 훅 갔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밖은 벌써 깜깜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겠고 제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됐는지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주방 겸 거실인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보이고 화장실 나가는 문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현관문 있고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일어나서 이게 숙취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메스껍고 막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토악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물이라도 찾아보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급한 대로 수돗물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 수도를 틀었는데 이게 얼마나 안 틀었으면은 물을 트는데 녹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디야 여기 뭐야 물도 없어 싶어갖고 일단은 잠깐 앉아갖고 이거 한 충전돼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방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정황상 길마 형 집은 절대 아마 근처일 텐데 똘비가 인천 주변 산다고 했으니까 똘비네 집인가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하면서 그 방문을 열었어요. 네.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똘비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나름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이다. 똘비네 집이구나. 근데 갑자기 똘비 옆에서 한마디로 제가 똘비를 바라보는 똘비 반대편에서 네. 여자가 한 명 갑자기 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야채 상태로. 그래갖고 제가 순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어이쿠 이러면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확 닫았어요. 문을 닫고 여자친구 들어올 것 같았으면 날 깨워서 집에 보내든가 그러지. 깜짝 놀랐네 싶어서 저는 그만한 클러치백만 들고 왔기 때문에 클러치백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서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대충 이렇게 머리 막 떡진 거 이런 거를 물 묻혀갖고 이렇게 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똘비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는지 네.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형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 괜찮다고. 물론 속은 죽을 것 같았지만 괜찮다고 나 그나저나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그 재수씨 옷 입으시고 뭐 하고 하면은 형 집 밑에 있을 테니까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형이 있는 줄 몰랐다 얘기했는데 똘비가 갑자기 생충맞다는 표정으로 신재수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옆에 하려다가 제가 순간 내가 사람 아닌 걸 봤는데 괜히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됐었나 싶어갖고 내가 술이 몇 개 갖고 잘못 봤나 보다 이러고 얼른 말아버렸어요. 네.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형 뭐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야 내가 술 몇 개 갖고 거기서 봤나 보다. 약해졌나. 빨리 나가자. 얘가 갸웃갸웃거리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야 니네 지금 물도 없고 뭣도 없냐? 이랬더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일단은 뭐라도 먹으러 가자. 해장이나 하자. 죽겠다 했더니 얘가 뜬금없이 무슨 카페로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카페가 어떤 데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뭐 룸카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테이블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요. 위는 네. 뻥 뚫리긴 했지만 칸막이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볶음밥, 그 다음에 뭐 리조또류까지 뭐 다양하게 음식이나 음료가 나오고 실내에서 담배도 태울 수 있고 핸드폰 충전도 되는 나름 좀 이렇게 괜찮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서 글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았다고 해갖고 시간도 그때 당시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못 보니까 깜깜해갖고 사람도 없는 게 시간 오래됐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갈등도 굉장히 났었고 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똘비가 얘기했던 그 카페에 가서 핸드폰도 충전을 하면서 밥을 시켜놓고 그리고 물이랑 음료수 시켜놓고 일단은 막 치는 대로 들이붓고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 겪는 숙취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로운 것도 있었었고 그 상황에서 똘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그나저나 그 집에서 여자 봤다는데 그거 좀 다시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야 문 이렇게 열면서 이상한 거 잘못 봤나 보지. 아니야 얘기했어. 얘가 좀 약간 그 사람 눈이 순식간에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네. 이렇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왈칵 올라오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형 본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담배를 하나 불 붙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형이 가끔씩 사람이 아닌 것들은 본다. 네. 네 방문을 열었는데 네 옆에 나체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노려보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어이구 이러면서 문을 닫았는데 네가 그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이러는데 그때 제가 그 카페를 들어올 때 분명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었는데 예. 테이블마다 이렇게 칸칸이 막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옆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 핸드폰을 놔두고 핸드폰을 진동 상태로 하두게 되면은 하고 진동음이 나오잖아요. 이 진동 소리가 진짜 막 신경이 거칠 만큼 계속 진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다 말고 저 전화 저렇게 오면 받지 아니면 뭐 누움으로 해놓든가 옆에 사람 괜히 신경 쓰기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툴비가 막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집에 있는데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자는데 가위 눌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럼 뭐 방을 뺀다던가 그래라 그랬더니 형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수술 못했는데 사우나나 가자 그러면 할 것도 없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사우나를 둘이 가게 됐고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큰 목욕탕이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깜깜해갖고 사람은 탕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둘이랑 저는 탕 안에 몸을 누이고 조용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 뭐 이상한 게 보이고 자꾸 그 집에서 그러는 것 같으면 형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니네 집에서 하고 형네 집하고 지금 보니까 거리상 한 차 타고 한 30분도 안 되는데 짐 가져가고 형 집에서 당분간 살아라. 그 집 뺀다고 얘기해놓고 어차피 월세집이면 그거 집 나가기 전까지 네가 월세만 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집 들어오는 손님 있으면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라 했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까지 잘 생각해보고 형한테 카톡을 주던가 아니면 전화를 하라고. 형 차 있으니까 형 차로 짐 같은 거 대충 실으면 되니까 가구 이런 거 냅둬놓고 옷까지만 가져와갖고 지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다고. 예.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착을 했고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핸드폰은 어느 정도 충전이 됐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켰는데 이모님께서 새벽에 전화한 것도 있었고 해갖고 전화 좀 들어봐야겠다 싶었는데 뭐 부재중 통화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님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전화 넣어야지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수신음이 조금 들리다가 전화를 받는데 이모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전화기 밖으로. 뭐지? 해갖고 이모 저 집에 왔어요.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한데 전화기 밖으로 붕 이러는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모님이 화가 나신 건가 아니면 뭘 하시나 싶어갖고 이모 하는데 잉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모님 핸드폰을 2개 쓰시나 싶어갖고 일단은 안 되겠다 전화 끊고 카톡 좀 이렇게 보내놓고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전화를 끊어놓고 카카오톡을 이렇게 누르는데 보통 그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면 보통 대화창 상태 이렇게 열게끔 돼 있잖아요. 전파가 안 통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을 내가 술 먹다가 어디 빠뜨린 건지 대화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카톡으로 하면 되겠네 싶어갖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동안 저는 침대에 잠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어디 빠뜨렸나?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렇게 보다가 별 이상한 거 없는 것 같길래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살짝 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진동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방금까지 저는 제 집에 제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눈을 감았다 떴는데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뭐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침대가 아니고 대충 생긴 걸 보니까 제가 그 똘비 집에 똘비 방에 있는 똘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뭐지 이거? 이러고 제가 깜짝 놀라 상태를 딱 일으켰어요. 야 이거 똘비 방인데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딱 쳐다봤는데 아까 제가 그 똘비 방 문을 열었을 때 봤었던 그 나치의 여자가 제 옆에서 상체를 일으키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고 우악 소리 질렀는데 우악 소리 지르고 나니까 제가 이번엔 요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는 거기에 누워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라고 바로 일어나갖고 그냥 몸을 이렇게 섰어요. 서갖고 왜 이래 왜 자꾸 장면이 바뀌어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똘비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싶어갖고 전화 받았어요. 똘비야 하는데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야 똘비야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또 갑자기 조금 있다가 징 진동음이 들리는 거예요. 놀래갖고 전화기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왜 장면이 계속 바뀌지?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집 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 핸드폰을 내가 그러고 보니까 거실 쪽에다 던져가갖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줍고 나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다리도 달달 떨리고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버렸어요. 와 미치겠다. 그런데 방에서 나이가 한 한갑은 훨씬 넘으신 그 백발의 할머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저는 정확히 알았던 게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눈이 시커맸거든요. 그래서 저는 벽에 완전 기댄 상태로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치, 무섭지, 일로 와, 할미가 안 무섭게 해줄게, 일로 와, 이러는데 본능적으로 절로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벽이랑 문 있는데 기대갖고 제가 진짜 가까이 오면 발로 차버린다고, 오기만 해보라고 진짜 발로 차버릴 테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또 갑자기 번뜩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에 일어났던 그 자리, 그 주방 겸 거실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느꼈던 그 주룩 같은 수치라던가 이런 건 없었고요. 몸도 날아갈 것 같고 말짱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 자고 일어난 것 마냥. 어느 정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현실이다. 내가 그동안 뭐에 홀렸던가,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이게 현실이다. 이러고. 일단은 저도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똘비도 내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똘비야 하고 침대를 딱 봤는데, 침대를 본 순간 침대에 똘비가 누워있어야 되는데 예.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러다가 놀래갖고 제 손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손이 제 손이 아니고 그 목욕탕이나 수영장가 신나게 놀다 보면 막 할머니 손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말라 비틀어진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대 있는 데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까 봤던 그 할머니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제가 다시 소리를 지르고 엄청 막 날뛰고 막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눈물 콧물 침 범벅이 돼갖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진짜 하염없이 울기만 했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한 누군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할머니 목소리로, 무섭지? 무서울 거야, 일로 와, 내가 안 무섭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 눈이 이렇게 가운데 동공이 있고 겉에는 하얗잖아요. 이 하얀 부분이 까맣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면서 오지 마 이러는데, 제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끄듬에 여자 목소리가 빽 하고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들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꿈이면 제발 깨라, 제발 좀 깨자, 나 못해 먹겠다 진짜, 이러고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5분? 10분? 15분? 그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싶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바뀜도 없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떴다가 그 상태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 후에 슬쩍 일어났습니다. 소지품이라도 좀 챙겨보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변에 보이는 소지품들 제 클러치백에 하나 둘 담아놓고요. 일단은 나가자 싶어서 조용히 방문 밖을 나가려 하는데 우웅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 클러치백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클러치백을 열었어요. 열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이모님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뻐갖고 순간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집에 척 하라 했잖아 이 썩을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모 나 이거 어딘지도 모르겠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뒀다 뭐하냐고, 그 지도 켜보라고, 지도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도 켜고 그 위치 대충 보이는 집원이라도 불러보라고, 그 주변이라 갈 테니까. 그래갖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다 껐지. 그래서 저는 가까스로 그 지도맵을 킨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주변의 집원을 보고 건물명을 보고 그 건물명을 이모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모님께서 그걸 보더니, 그래도 그렇게 먼 건 아니네, 좀만 기다리라고, 금방 갈 테니까 정신 꽉 붙잡고 있으라고, 정신 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조금 후에 밖에서 이모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고 이모 여기라고 했더니 이모님께서 창문에 나와 있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와서 문을 막 두들기시는데, 그때쯤 되니까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거예요. 문도 이렇게 막 안 열리는 거 어떻게 해갖고 막 손이 떨리니까 잠금 장치도 제대로 못 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갖고 문을 열었는데 이모님께서 쓱 들어오시더니 가방에서 뭐를 바리바리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막 이렇게 가방을 여시더니 뭘 하나 길다란 걸 꺼내시더니 막 천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풀고 보니까 신장칼이더라고요. 신장칼을 냅다 그 칼 날붙이가 아닌 그 면 쪽으로
제 요 팔을 냅다 치시는 거예요. 예. 빡 치길래 아우 이거 뭐 아프다고 하니 가만 좀 있으라고 떼어낼 건 떼어내야 될 거 아니냐고 너 이대로 나가면 다 휘휘 감아서 데리고 나갈 건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를 후들어 치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신약갈 갑자기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보시더라고요. 어디 보자 어디 저기 있네 이러시더니 벽지를 잡고 쫙 뜯어내려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는 식탁을 쭉 밀더니 그 다음에 장판을 딱 걷어내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옆으로 가시더니 냉장고를 이렇게 옆으로 밀라고 하시는데 여자 힘으로 냉장고를 어떻게 밀어요? 야 빨리 와갖고 거들어 뭘 보고 있냐고. 냉장고를 제가 딱 끄집어냈더니 제가 방금 뜯어냈던 전부 다 부적이 떡칠이 돼 있는 거예요. 아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저 방에 누가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동생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방문을 팍 여시더라고요. 그래도 귓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도 계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데리고 저거 끄집고 나오라고 네 동생. 그래서 저는 얼른 방에 가갖고 똘비를 깨워갖고 끄집어 나왔죠. 똘비도 자면서 굉장히 이게 울렸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깨우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 있고 막 옷이 젖어 있더라고요. 어거지로 거실로 제가 끌고 나왔고 똘비도 일단은 지금 어벙벙한 상태이기도 한데 일단 이모님 행색을 보아하니 뭐 예사 사람이 아니란 걸 생각을 했는지 형 우리 괜찮은 거냐고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닥치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그 귀껏 말고 귀신도 한 분 계시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존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군가 아니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나체 여자 영가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하시더니 다시 나오시더니 그 동생분 옷만 챙겨서 나가자. 여기는 못 살아 사람.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살면 죽어. 나가자. 빨리 나가. 이러고 저는 저와 돌비 그리고 이모님 대충 옷까지 뭐 간단한 짐만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일단은 이모님 차에 타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 집 월세집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 부동산 가자고. 부동산 가면 답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똘비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근처에 5분 거리 정도 되는 그 부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주변 건물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간판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리게 되고 제가 그 부동산 문을 여는데 그 유리문인데 그 문에 덕지 무슨 집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 월세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 문 안으로 제가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꿈속에 봤었던 검은 눈을 한 환갑이 넘어 보이는 그 머리 새하신 분이 그 부동산 안에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문을 열라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문도 못 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휙 밀치시더니 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니네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꿈에서 봤어도 그때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됐든 귀신이 됐든 난 들어갈 자신도 없고 쳐다볼 자신도 없어서 그냥 밖에 있었어요. 똘비랑 같이. 안에서 이모님께서 진짜 소리를 지르시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동생 잠깐 들어오라고 전배 너는 밖에 있어. 안에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돌비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싶긴 했는데 저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자신이 없었던 터라 그렇게 이모님 차 주변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모님과 똘비가 나오더라고요. 이모 당으로 가자고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모님 차를 타고 저희 셋은 이모님 당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시달렸던 터라 이모님 당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몇 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엄청나게 시달렸던 터라 그렇게 이모님 당에 도착을 하게 되고 저와 똘비는 그 당에 도착해서 앉았는데 그렇게 앉고 나니까 좀 마음에 진정이 되는 거예요. 선배 많이 혼났지? 예. 이모가 술 그만 먹고 들어가라 하면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술 한 잔 두 잔에 그렇게 자존심 부려서 되겠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지 않겠냐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부동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진짜 물어봤더니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하시고 똘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집 계약한 지 얼마나 됐냐고. 한 달도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똘비가 얘기하는 게 들어가서 딱 이틀 자고 그 달부터는 계속 사우나, 찜질방 전전긍긍을 했답니다. 집에서 내가 자는데 뭐 시달리고 막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하니까 PC방, 그리고 본인 직장, 찜질방 이렇게 전전긍긍만 했던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이모님께 들어보니까 그 집이 시작이 강령술이 됐는지,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누군가의 나온숨이 됐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에 있던 그 나쁜 무당 할머니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자체는 귀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귀문이 열려 있으면 귀문을 닫을 수도 있고, 네. 그 귀문을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귀문을 고정을 시키려는 이 부적들을 방에다가 끼렇게 붙여놨다. 마치 그 방을 귀신 소굴을 만들려는 듯이. 근데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것들이라는 게 나쁜 귀신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귀것들 사이에도 단 하나 귀신 한 분은 계시더라. 그게 전배 네가 봤던 그 나체 여성분이다. 너 실제로 죽을 뻔한 거 한 번은 구해줬다더만. 네 몸에 실려서 잠깐이나마 그렇게 한번 너 깨워주고 그랬다더만. 그분 계셔서 산 거고. 그리고 저 집 자체는 어찌됐던 간에 살리려면 살리겠지만은 이모가 굳이 저 집까지 손대기 싫다. 그 할망이 다시 가서 뒤지고 볶든가 원상복 시키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전배 동생 똘비씨는 당분간 잠배집에 계시면서 여기 한 번씩 들리면서 몸도 좀 영적인 것도 좀 털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배 너랑 제발 부탁이니까 앞으로 이모 얘기 좀 잘 들어라. 어둡지 않은 그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비는 밖에 나가서 잠깐 담배 피우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알았다고, 돌비야 잠깐만 나가 있어, 형 금방 얘기 마치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비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모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전배야 너 쟤랑 친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실제로 본 건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하고도 오래 알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좀 오래됐다, 몇 년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치 친하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이러고 말을 하다가 잠깐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이모? 이랬어요. 그랬더니 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몇 살 몇 년생이에요? 그러고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냥 줄줄 외웠죠.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지 사주를 안 살고 남의 사주를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아니 본인 사주가 있을 것인데 왜 남의 사주를 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모르죠. 일반인인데. 제 이름 아니야. 제 주민번호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별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저랑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가 다른 사주에 살면 산다는 스타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흘리면서. 근데 왜 그 다른 사주로 살까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몇 개 안 되는 초필살기이기 때문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초필살기를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주 크게 혼났네요, 오늘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저는 진짜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 도중에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신 차렸을 때 보니까 제 얼굴에 누런 콧물하고 침하고 눈물하고 범벅이 돼 있었더라고요. 이모님께서는 아직도 그 얼굴을 가지고 저를 놀리고 계십니다.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맨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촛필살기를 빨리 들어보는 그날까지 전설의 배성맨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놔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연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네, 처음이라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안 될 귀신이라는 존재들을 간간히 목격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시들무에는 귀신을 보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무서워했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본 귀신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 감사히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님. 네, 알겠습니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저희 집이 외가 쪽이 제주도 분들이신데 몇 세대 위까지는 무속인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었대요. 아, 예. 근데 제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세대 때부터는 그 운명을 좀 비껴나가시기 위해서인지 종교인이 되셨다거나 혹은 좀 예술로 그 운명을 승화시켰다거나 해서 그 핏줄이 되게 옅어졌다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미술을 하셨었고 삼촌도 배우를 하셨었고 이모도 뮤지컬을 하셨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외가 집안이 전부 다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술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자주 이상한 걸 보고 우는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연어는 좀 영감이 트여있는 편이라서 그런 걸 거다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좀 막 많이 트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느낀다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이 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시선이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저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귀신을 조금 많이 본 편이기는 해요. 영안이 트이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13살 때부터 18살까지 살았었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예. 네, 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10살이었어요. 이제 그 시기에 저희 집은 원래 좀 고층 빌라에 살았었는데 그 바로 옆 빌라가 되게 낡았었는데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었는데 그 건물이 부서지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왕바퀴들이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이제 집이 바퀴벌레 천국이 돼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저희가 진짜 급하게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강행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좀 하고 계셨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도 있었었고 좀 규모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제가 근데 아직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는 있거든요. 그래갖고 정확한 위치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경상도의 어딘가에 굉장히 괜찮은 동네에 6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집에 살아보는 거니까 너무 신나고 좋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집도 남향이고 사방도 큰 창이고 막 오션뷰에다가 해도 너무 잘 들고 거실도 너무 커가지고 소파를 둬도 집이 휑한 거예요. 거실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막 탱탱볼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놀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사를 제가 6학년이던 9월 중순쯤 갔었었는데 이사를 간 그날 아침은 저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뭔가 이 집에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사를 간 그날 당일 밤부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소리에 깼다거나 아니면 뭘 봤다거나 누가 깨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갑자기 새벽에 번쩍 떠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한 4시, 3시 반 그쯤에 거실에 걸어 나가서 그땐 휴대폰도 제가 없을 때였어가지고 TV, VOD 다시 보기 그런 것들 그냥 돌려보면서 한 8시쯤이면 학교 가니까 시간 때우자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기를 이사를 간 후부터 매일매일 그랬어요.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서. 그래서 이사는 왔는데 아무리 이사를 왔지만 침대도 원래 쓰던 거고 이불도 원래 덮고 자던 이불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다닌 편이었었는데 성격이 좀 제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서도 되게 잘 자고 친구 집에서도 되게 잘 자는데 그 집에선 잠을 못 자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상하다, 조금 이 집 뭔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엄청 약간 했었어요. 근데 어리니까 별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이제 피로가 계속 쌓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학교 가고 하니까 피곤하다 하면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10월 1일이 됐어요. 그 10월 1일에 제가 그때 동생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이터 한쪽 구석에 이제 쇠로 된 철창 하수구 위에 그 빼빼 말라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동네 초등학생들이 막 나뭇가지 같은 걸로 찔러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6학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가 내일 안에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길래 일단 동생이랑 저랑 데리고 올라가자. 집에 데리고 올라가자 해갖고 고양이를 막 챙겨서 올라는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살찐이라고 고양이를 키우셨었는데 그 고양이한테 얼굴을 되게 심하게 핥히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살려서 입양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밥도 먹이고 했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오셔서 고양이를 보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시고 고양이를 보여드리고 얘가 죽어가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양이를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복잡한 표정으로. 그래서 한참 그러고 계시더니 고양이 이름은 정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상 못한 답변이 이제 돌아오고 이 허락 아닌 허락에 저랑 동생이 진짜 신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했던 이유가 그 아기가 10월 1일에 저희 집에 오게 된 거라서 이름을 10월이라고 지었어요. 오. 근데 10월이는 그렇게 저희 집 식구가 됐는데 10월이가 딱 그 저희 집에 온 첫날부터 밥 먹고 기운을 차리더니 잘 시간이 되니까 제 머리맡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날 10월이가 제 옆에 와서 잔 첫날이 저도 그날 집에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날이 학교 안 가는 토요일이었는데 되게 늦잠을 잔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고양이의 힘이다. 이게 10월이 파워다 하면서 오. 엄청 신나가지고 간만에 너무 푹 잤으니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고양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는 이사 갔던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맘때 어머니 사업이 정말 바빠지기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는 회사를 경기도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외국 출장 가시거나 하면은 부모나 할머니가 오셔갖고 종종 봐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동생이랑 저만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저는 이제 또 중학생이니까 학원이 10시쯤에 맞춰가지고 동생만 집에 있는 날이 정말 많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 진짜 낡은 할아버지 괴종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괴종시계에 막 뻐꾸기 나오고 하는 커다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압류된 물품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파는 중고 매장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사오셨었던 거였거든요. 되게 그 당시에 비싼 값 주고 사오셨다고 되게 옛날에 사오셨었는데 근데 걔가 시계추랑 그 안에 있는 종이 금으로 도금이 돼 있었던 거였어가지고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알아보고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시계추랑 종을 도난을 당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외견이 되게 예쁘게 생기고 앤틱하게 생겼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DP용으로 두자 하면서 그래서 이 시계는 울 수가 없는 그냥 모양만 이쁜 시계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제가 한 9시, 10시쯤 학원 마치고 집에 오니까 막 저한테 다다다다 뛰어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 등을 쓸어주면서 왜 울어 이러니까 누나 저 괴종시계가 울었어 하면서 저한테 막 두서없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막 달래주면서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거야 했는데 동생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그래서 저번에 들었을 때는 자다가 깨가지고 꿈에서 들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후에도 저나 엄마나 혹은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꼭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저 괴종시계가 댕댕댕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겁이 진짜 많고 심약한 편이거든요. 막 점 같은 걸 보러 가도 되게 애가 기운이 없다고 그런 애고 예전부터 놀이동산에 인형 탈 쓴 알바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애여가지고 근데 그 괴종시계는 종이 없어서 정말 절대로 혼자서 울 수가 없는 시계니까 예. 저는 동생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길고 너무 무서워서 망상을 했거나 아예 또 꿈을 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누나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별로 안 믿고 그냥 대충 달래고 넘어갔어요 그 일을. 네.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 집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밤 10시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대비반 수업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는 일이 늦게 마칠 것 같다고 아직 안 오셨고 아버지는 타 지역에 계시고 동생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어서 이모 댁에 놀러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창문을 비가 때리는 소리가 막 두다다다다다 들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자유의 날이다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콘칩에 진짜 꽂혀 있었어가지고 콘칩이랑 음료수랑 딱 들고 거실 소파에 이불 덮고 누워서 고양이 안고 오늘 밤새도록 무한도전 보다가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포 영화나 공포 라디오 정말 좋아하는 편이지만 겁이 살짝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복도랑 부엌이랑 거실이랑 불 다 환하게 켜놓고 그러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 거실에 TV 왼쪽에 개종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땡땡땡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계만 이렇게 하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동생 말이 사실이었나? 내가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환청이라기엔 그 괴종시계 같은 건 울면 진동음이 느껴지잖아요. 공기가 떨리는. 그 음성의 진동이 제 몸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울지? 저게 어떻게 울지? 저거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시계인데 저게 어떻게 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계 소리가 이렇게 뚝 끊기고 TV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제가 좀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멍을 좀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제 품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제 머리맡을 향해서 미친 듯이 하악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진짜 악에 바친 것처럼 경기를 하듯이 하 하면서 계속 울어 제끼니까 털 세우면서? 놀래갖고 네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개종시계를 보다가. 그래서 고양이가 우는 쪽을 이렇게 싹 쳐다보니까 하얀 색깔 공 같은 둥그런 게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축구공? 배구공? 동생이 그냥 갖고 놀다가 정리를 안 했나 보다. 제가 이미 괴종시계 때문에 멘탈이 조금 나가 있으니까 사고회로가 잘 안 돌아가서 그걸 멍하게 쳐다보면서 공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게 공이 아니고 땅에서 한 2-3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 공이. 그러면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서 점점 복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보니까 이 공도 아니에요. 하얗게 어떤 안개가 뭉쳐있는 것 같은 흐릿한 구체 모양의 무언가였는데 걔만 딱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시력이 1.5가 넘었었는데도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서우니까 그게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저도 시선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게 제 오른쪽을 거쳐서 제 발 앞을 지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더니 제 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방이 복도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었거든요, 거실에서. 그래서 그것이 제 방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저희 집 고양이 시월이가 진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걸 잡아먹을 기세로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거 처음 보는 형태기는 한데 저는 이때까지 사람 형태의 영감만 봤었으니까 저거 귀신이구나. 저것도 어떤 귀신의 일종이구나.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귀신이고 저는 테마사가 아니니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원래는 제 방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었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 방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서 고양이도 저거를 따라가서 방에 들어가면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요 같은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막 둘둘 감싸서 안으면서 너가 가도 할 거 없다고, 우리 그냥 저거 무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제가 좀 회피 성향이 강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자야겠다. 아침이 오면 없어지겠지. 저거는 귀신이니까 엄마가 곧 오실 테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제가 막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을 막 했어요. 근데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니까 또 잠이 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잤나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눈을 뜰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뜬 줄 알았어요. 그만큼 푹 잤다 싶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새벽에 잠 못 자서 그 눈을 이렇게 떴을 때처럼 눈이 갑자기 번쩍하고 떠지는 거예요. 완전 맹정신으로 깨서 눈을 뜨고 거실 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귀신 보자마자 잠이 들었으니까 논다고 켜놨던 TV, 거실 불, 부엌 불 다 안 끄고 그대로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눈을 뜨니까 TV도 꺼져 있고 거실 불, 부엌 불 다 꺼져 있고 집안이 까맣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불 켜고 자면은 키 안 큰다고 불을 끄고 자게 하셨었어가지고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엄마 오셨나 보다. 엄마가 퇴근하고 오셔서 불을 다 끄셨나 보다. 엄마랑 같이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덮고 있던 이불을 딱 안은 채로 고개를 들어서 복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했는데 그 복도 첫 번째 방이 제 방이라고 했잖아요. 제 방에 목이 되게 길고 머리가 엄청 작은 어떤 사람이 몸을 이렇게 빼꼼히 내밀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좀 도심가 쪽이어가지고 한밤중이어도 그 가로등 불빛이랑 도로 불빛이랑 반대쪽 건물 불빛 때문에 거실이 되게 환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뒤에 있는 저희 집 인터폰도 보이고 벽지 무늬까지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그 사람만 얼굴에 그늘이 가득 쪄서 마치 원래 얼굴이 새까맣게 안개가 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시선을 못 떼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1분, 2분 가량 그것은 이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저를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선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계속 마주보고 몸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몸을 조금씩 틱틱 하면서 조금씩 털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쭉 빼가지고 벽을 짚어서 몸을 더 앞으로 쭉 빼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채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몸을 움찔움찔 떨기 시작을 하더니 그 긴 목이랑 팔을 막 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저희 체육 시간에 몸풀기 할 때 팔다리 털 털잖아요. 그것처럼 몸풀기 하듯이 몸을 털면서 저한테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몸을 좀 기괴하게 털면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침이고 소파 위에 보니까 이제 이불이며 쿠션이며 다 떨어져 있고 제가 뻗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엌에서 이제 막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막 뛰어가서 어제 엄마 몇 시에 왔었냐? 엄마가 불 다 껐냐? 불을 왜 껐냐? 엄마가 불을 꺼서 나 귀신 봤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 방금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멀쩡한 방 놔두고 거실에서 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니까 제가 엄마가 새벽에 와서 불 다 끄고 TV도 끈 거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제 너무 피곤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무실에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해 뜨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럼 그 불은 누가 다 끈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이 긴 형체는 저희 집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제 방에서 나온 거니까 저도 겁이 많아져서 안방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자고 절대 제 방 가서는 안 자고 그랬는데 가끔 숙제하려고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낮잠 자다가도 한번 귀신을 그 방에서 보고 이제 그 후부터는 그 방에 아예 얼씬을 안 했었거든요. 그 집에 사는 동안. 근데 저희가 그 집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을 하더니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좀 더 평수가 많이 작은 집으로 진짜 도망치듯이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를 한 날 저녁에 엄마가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60평대 사시다가 20평대에 이제 그런 것들 뭐라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좀 허탈감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업이 망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 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그러지 마라. 나는 엄마 아빠가 애들 자주 집에 혼자 두고 다니는데 이런 말 하면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나 그 집에서 이런 귀신도 봤고 이런 귀신도 봤고 그 집 싸하고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었어서 솔직히 싫었다. 새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엄마가 기분도 좀 풀리셨고 어쨌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거니까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사실은 그 집에 이사를 가기 전에 지리산에 되게 용하시다는 무당 할아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점을 보러 갔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이사점을 보시는데 할아버지가 집 주소, 집 사진 이런 것들을 딱 보시더니 계약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계약 이미 했는데 보러 오면 어떡하냐고 무슨 소용이냐고 화를 막 내셨는데 그건 맞는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근데 무당 할아버지가 이 집 너네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라고. 안 그래도 기운이 센 집인데 너네 가족이랑 기운이 진짜 안 맞다고. 그 집 들어가면은 재수 온 붙을 건데 괜찮겠냐고. 악담 비스무리한 걸 하셨대요. 근데 엄마가 이미 집을 계약을 하셨으니까 기방 같은 건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무당 할아버님이 부채 같은 거를 막 흔드시더니 집에 어린애들이 있지?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딸이랑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무당 할아버님이 그냥 딱 이 말 한마디만 하셨대요. 애들이 집이 무섭다고 할 거야. 4발 달린 짐승을 키워. 그래서 엄마가 저랑 동생이 개나 강아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강아지를 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졸래졸래 하시더니 인연이 맞는 짐승이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거니까 그냥 기다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집이 아파트인데 어떻게 동물이 들어온다는 거지? 뭐 주택이면은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온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오셨대요. 근데 실제로 이사간 이후부터 원래 겁이 되게 많았던 둘째는 이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서 맨날 자는 저를 깨우고 화장실을 가고, 첫째는 이사를 간 날 저녁부터 해서 계속 잠을 못 자고 거실에 새벽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무당 할아버지가 하신 말이 사실인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해봐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랑 동생이 되게 뜬금없이 이사 간 지 2주도 안 돼서 고양이를 주워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키우자고 하셨던 거죠. 얘가 그 인연이 닿았다는 아이인가 보다 하고 길렀는데 이제 저랑 동생이 아토피랑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짜 심해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정말 보내기 싫었지만 이모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고양이, 힘드니까. 그쵸. 동생은 또 많이 어리고 했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또 제 동생이 집이 무섭다. 엄마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못 들었냐. 엄마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시월이가 저희 집에 한 1년 정도 있었었는데 시월이가 이모 댁으로 입양을 가고 또 한 달 있다가 동생이 어디서 태풍이 불기 직전에 쓰러진 고양이를 죽을 것 같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걔는 저희가 또 몇 달 잘 키워서 좋은데 입양을 보냈어요. 키우지 말자. 임시 입양을 보냈는데 그 보호 이런 거. 네, 임시 보호를 네.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또 어디서 술 드시고 다 큰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오시고 걔는 8월인가에 데려와서 이름을 로꾸라고 지어주고 저희가 키웠는데 이제 로꾸는 나이도 많고 길거리 생활을 오래 했었어서 저희랑 1년 정도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또 동물이 있을 때는 동생이 안 무섭다 했다가 그 동물이 나가고 나면은 한두 달 동안 또 무섭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동물이 들어오고 누가 잠깐 맡아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워오던가 인보를 하는 형식이라도 그 4년 동안 동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네. 계속 인연이 있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희 집에 이제 눈이 한쪽이 없어가지고 펫숍에서 공짜로 분양을 하겠다고 내걸어 놓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강아지를 딱 데려오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동물이 저희 집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아마도 어머니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집하고 저희가 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네 발 달린 짐승이 저희 집에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동물들이 안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집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무당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됐네요. 네, 동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동생은 무섭다고 하고 저는 집에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보고. 예. 그러면 연원님 네. 이 네. 일이 있는 거는 처음 귀신을 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7살 때 처음 봤었던 거. 그러면 7살 때 네. 본 귀신까지만 한번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7살 때 처음 어떤 식으로 네. 보셨는지. 예. 그때 저희가 아버지가 일이 바쁘셔가지고 일 때문에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아버지 회사에서 보통 이사하는 날은 하루를 통째로 휴가를 내줘야 되는데 오후에만 연차를 내주셔가지고 이사를 좀 오후 늦게 가게 됐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었고 한 11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이제 7살이니까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예. 이제 어른들이 막 이삿짐 옮기고 계시고 해지는 시간쯤에 저는 옆에서 계속 놀아줘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냥 저 놀이터 가서 좀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니까 애들이 다 집에 가고 없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놀던 친구들이. 그래서 혼자서 뭐해 하면서 놀이터를 딱 갔는데 되게 예쁜 핑크 색깔 패딩 같은 거를 입은 처음 보는 여자애가 거기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갖고 제 또래처럼 보이길래 야, 너 몇 살이야?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놀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좋다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놀자 이러면서 저는 같이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 삥삥이 있잖아요. 저희 놀이터 가면은 어렸을 때는 누가 자꾸 돌려주면 안에서 원심력 이용해서 노는 그런 네. 놀이기구도 갖고 막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걔도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막 했는데 차에 이제 타자고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연아야 빨리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해가지고 차를 딱 타러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되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울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혼자서 놀이터에서 너무 잘 논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나 어떤 친구랑 놀았는데? 라고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와 내가 같이 그냥 그 핑크 색깔 패딩을 입은 아이와 놀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떠올리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친구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패딩만 딱 기억이 나요. 아, 이러니까 이 귀신의 얼굴을 봤을 때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잠깐 네.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볼 때마다 다 저는 얼굴은 항상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얼굴이 네, 꼭 항상. 보여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렇지만 네. 이상하게 떠올리려고 해도 아니면 보려고 해도 저는 얼굴이 항상 안 보이고 뭔가 아, 어두컴컴하거나. 어두컴컴하거나 아니면 몽달 귀신처럼 어. 뻥 비어 있거나 그런 네. 느낌으로만 항상 보이더라고요. 야, 일단은 연어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는 딱 이렇게까지 준비는 하셨거든요. 근데 연어님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 본인이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압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 또 여러 가지 어차피 이야기들은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또 시청자분들, 귀족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했지만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도 저희도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 이야기는 아니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고, 일단 첫 번째 잠깐 봤던 귀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봤던 정말 또 소름 끼쳤던 그런 귀신썰, 그리고 아직 더 이제 나이대별로 보셨던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지는 기대가 되는 시청자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